사람을 시험하는데 돈은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자기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얼굴을 하는지. 그래서 나는 딸의 예비 사위를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청소부 앞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딸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실력도 있고 환자들한테도 친절해요. 30 중반의 의사, 멀끔한 인상, 병원에서도 촉망받는 인재. 하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 가지만 더 보자. 딸은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이미 다른 역할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요. 새벽 5시 병원 청소부 출입구. 나는 재벌 회장이 아니라 고무장갑 낀 아주머니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존재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며 부딪히고 인사하지 않고 불편하면 인상을 썼습니다. 나는 그 모든 걸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첫날 간호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쪽은 의사 동선이라 좀 피해주세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은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환자 보호자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바닥이 미끄러워요? 그 말은 나를 향해 있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관리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의사를 처음 봤습니다. 청소 아주머니, 지금은 환자 이동 시간이니까 잠시만 비켜주세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바빴습니다. 아직은 판단하지 말자.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병동에서 환자 한 분이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의사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본 뒤 나를 봤습니다. 아주머니, 바닥 미끄러우니까 이쪽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점수를 하나 올렸습니다. 며칠 뒤 나는 일부러 걸레통을 그의 앞에서 쏟았습니다. 물이 바닥에 퍼졌고 사람들 시선이 몰렸습니다. 간호사 하나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왜 하필 지금? 그 의사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걸레통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주변을 한번 훑는 걸 나는 보았습니다. 이건 친절일까, 연기일까? 그날 밤 나는 그의 이력을 다시 봤습니다. 지방 출신, 어린 시절, 아버지가 공장에서 사고로 사망, 어머니는 식당과 청소 일을 병행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는 병원비 계산대에서 고개 숙인 어머니의 등을 어릴 때부터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 나는 처음으로 그를 단순히 시험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의사는 나에게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인사, 도움, 말 한마디까지 너무 완벽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누군지 눈치챈 건 아닐까? 그 무렵 딸이 내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청소 아주머니 한 분 계신데요. 그분 이야기만 하면 그 사람이 유난히 조심스러워져요. 딸은 몰랐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바로 나라는 걸. 어느 날 병원 이사장이 병동을 돌다 나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아주머니?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 의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더 친절했지만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병원 오래 다니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를 괴롭히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은 모를 때 본성이 나옵니다. 며칠 뒤 회의실, 그는 불려 들어왔고 나는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본 병원 재단 회장님이십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나를 청소부라고 생각했을 때와 회장이라고 알았을 때 당신은 같았습니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대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힘없는 사람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날 나는 사위를 얻은 게 아니라 사람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 앞에서 지금과 같은 얼굴을 유지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그 의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맞다. 하지만 그게 곧 사위로서의 합격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 괜찮은 것과 가족이 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나는 그를 따로 불렀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당신이 내 딸과 결혼하면 잃게 되는 게 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편한 길일 것 같진 않습니다. 그 대답이 정답은 아니었지만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뜻밖에도 딸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 조금 미루고 싶어요. 나는 놀랐습니다. 왜? 딸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조심스러워졌어요. 저랑 있을 때도 자꾸 눈치를 봐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시험은 그 의사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셋 모두가 받고 있다는 걸요. 나는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왜 변했습니까?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알고 나서 제가 너무 계산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전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었는데 지금은 조건으로 평가받는 기분이 듭니다. 그 말은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솔직해질 때 나오는 불편한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비밀 하나를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사위를 고르려고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딸에게서 돈을 떼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놀랐습니다. 나는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딸을 어떻게 볼지 나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옆에 두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나를 회장이 아니라 어머니로 보았습니다. 나는 말했다. 이제 시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선택은 당신이 해야 합니다. 내 딸이 당신 인생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함께 가겠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몇 달 뒤 그는 해외 병원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연봉도 조건도 지금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왜 그런 기회를 버리냐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비로소 안심했습니다. 나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시험에서 얻는 게 아니라
지켜봐서 곁에 두는 거야. 딸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 결혼은 재벌가의 결혼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마지막 준비라는 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인성을 시험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믿고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